자, 안녕하십니까. 자, 공통영어 2, YBM 시사 박준원 3과 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들, resilience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단어는 좀, 다른 단어도 다 암기를 하셔야겠지만, 특히 이 단어 좀 신경 써서 암기해 주시고요. 회복 탄력성이란 뜻입니다. 자, 회복 탄력성이 뭔데요? 바로 힘이래요. 어떤 힘? 극복하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은 곧 뭐다? 극복하는 힘이 바로 뭐다? 회복 탄력성이야. 그래서 이 지문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소 제목에 보니까 도시 건강센터 소식지입니다. 뉴스레터는 소식지야. 자, 볼게요. 이번 주의 주제야. 이번 주의 주제는 어디에서의 주제야? 도시 건강센터 소식지에서의 이번 주 주제는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뭐야? 회복 탄력성입니다. resilience. 자, 즉 이때 5어는 여러분 또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즉입니다. 즉.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5 앞에 콤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또는이라기보다는 즉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바로 뭐다? 회복하는 힘. 즉 회복하는 힘인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뭐가? 주제가. 도시 건강센터의 자, 소식지의 주제가 그렇대요. 자, 그러면서 줄리아 호언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선 얘가 주어고요.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하죠. 동격. 동격이라 함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명사가 나오고 콤마가 찍히고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해 줄 때 그냥 두 명사의 관계를 동격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리아 혼, 그게 누군데요? 유명한 의사인 줄리아 혼이라는 분이 말합니다. 뭘 말해? 우리를 말해. 이상하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 애기열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니면 뭐뭐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때는 애기열을입니다.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가 나왔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WH 의문사 자리에 나왔죠? WH 보는 눈을 키워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 의문사절 어떻게 우리가 deal with가 처리하다야. 무엇을 처리하다.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대요. 뭘 처리해? 어려운 어떠한 시기들을 모함으로써 by ing 뭐함으로써 cultivating 하면 뭔가를 경작하다. 농작물 같은 걸 경작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름으로써 말이죠. 뭘 길러? 우리의 내면의 strength, 힘을 기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힘을 기름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뭐하다? 어려운 시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하다?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 의문사절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자,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 의문사절 이하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두시고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들 어순 조심해 주시고 예. how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can we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평소문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좀 챙겨두시고요. 그랬대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기름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대요. 자, 본수업대로 수업을 안 하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 지금 맞춰서 수업을 하려니까 조금 급급하네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No life is free from problems. 자, no 해석하는 방법. no를 뭐야? any로 바꾸고 이 문장을 무슨 문? 부정문. 자, 어떠한 삶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be free from이 이게 뭐뭇이 없다의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즉 어떠한 삶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야. N이니까. 다시 한번 어떠한 삶도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니까
모든 삶은 다 뭐가 있다는 소리야? 문제가 다 있기 마련이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서 whatever life path we choose, we all experience adversity 그랬네요. 자, 우선 whatever절이 나왔죠. 그죠? 이걸 뭐 복합, 관계, 형용사절 막 이러시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자, WH 뒤에 여러분들 ever가 붙어요. ever. 이렇게 뭐 이걸 명칭을 막 정말 다양하죠.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복합관계 부사. 그러지 마시고 자, whatever. 그리고 뒤에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문장이 나오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해석해요. 우리 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 관계대명사 what 기억하면 돼요. 같은 식구입니다. family예요, 사실은. 야. 자, 그리고 해석은 WH를 라도 든지로 하시면 돼요. 뭐뭐라도 뭐뭐든지. 이렇게. 오케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whatever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whatever. Whatever you want. 이것만 해볼까요? Whatever you want. 그럼 해석해보세요. 배운 대로. 무엇이라도 무엇이든지 한 다음에 네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무엇이든지 이러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에버절이에요. 근데 어떤 WH에 에버가 붙었냐에 따라서 뭐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 되게 복잡해.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덩어리가, 에버 덩어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사절에도 쓰일 수 있고요. 명사 자리에도 가능하고요. 부사 자리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공부할 때는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들 쓸데없는 게 뭔지, 쓸데있는 게 뭔지 구분을 잘 못하시잖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명사절로 쓸 수도 있고 부사절로도 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저희 원생들, 자, whatever죠. WH 품사 확인을 하겠죠? what은 품사가 뭐야? 명사거든요. 뒤에 보시면 목적어 표현 있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WH에서도 WH가 what 혼자 쓰일 수도 있지만 what color, which도 which 혼자 쓰일 수 있지만 which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에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what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보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atever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whatever life path까지가 WH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왔고 그리고 추주의 목적어가 없죠. 얘가 추주의 목적어였다는 거야.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무슨 삶의 길이라도 길이든지 간에 돼요? 안 돼요? 해석. 예쁘게 해석하면 우리가 무슨 삶의 길을 택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문장 맨 앞에 나왔네. 자,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는 주어 아니면 부사야. 확인해 보세요. 뭐예요? 부사죠. 왜?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건 부사절이야. 부사절. 이해되셨나요? 자, 필기 꼼꼼하게 잘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에버절이 부사절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노메러 WH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때도 whatever를 좀 뒤에 이제 명사가 수반돼서 고치기가 좀 희박하긴 하지만 고칠 수는 있어요. 노메러 what으로 풀었을 수는 있습니다. 이 whatever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서술형 대비해 두시고요. 필기 꼼꼼히 해두시고요. 자, 핵심적인 내용만 깔끔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떠한 삶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문제가 없는 삶은 없다야.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삶의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삶의 길을 가든 간에 이 말이겠죠.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돼 있어요. 뭐를? adversity는 역경입니다. 역경,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가 삶을 살면서 역경이나 문제가 안 생기는 삶은 없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자, 이것은 take, 취한다야. 형태를 취한다 이거야. 이때 this가 가리키는 앞에서 말하는 adversity를 말합니다. 대명사 나오면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형태를 띠는데, 즉 역경은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 어떤 형태를 떼요? 질병이라든지 어떠한 사고라든지, 자, 그 다음에 실패라든지, 어디에서의 시험에서의 실패라든지, 그리고 가족 문제나 또는 관계 문제라든지, A, B, C, D네요. 또는 다른 스트레스들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띠는 거야. 자, A, B, 아이고야. C가 아니라 제가 알파벳을 못 외웠네요. 초등학교 약 안 나와서. A, B, C, D, E는 뭐에 대한 하위 개념이냐면 역경에 대한 하위 개념이야. 역경이 이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게 일단 other stresses를 써야지 another를 쓰면 안 됩니다. another 뒤에는 단수가 와요. 알겠죠? other 쓰셔야 돼요. another 쓰면 안 된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문장 월해버절 주관식 서술형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 갈게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역경을 겪고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것 뿐이죠. 자, tip 코프가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이때 cope with가 좀 생략됐다고 봐도 돼요. 이러한 것들을 투부정사 문장 맨 앞에 나왔죠?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야.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여기서 이러한 것들, 물론 본문에는 안 나와요. 이게 생략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뭐야?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역경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뭐하다? 필요로 합니다. 뭐를? 능력을 필요로 한대요. 어떤 능력이냐? 극복하는 능력이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 비제한적 용법 또는 계속적 용법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죠. 한 다음에 뒷문장 구조를 봐야죠. WH 보는 눈을 키워라. 뒤에 동사 나오죠? 얘가 주어로 쓰였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요. 죄송해요. difficulties가 아닙니다. which 이하가 꾸며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능력이야. 얘를 꾸며주는 거야. 제가 표시돼 놨죠. 그런데 말이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알려져 있어요. be known as 뭐뭐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다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법적으로는 여기 is 쓰셔야 됩니다. 여기 쓰면 틀려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difficulties니까 여기 틀렸네. 이러시면 안 돼요. which 이하가 꾸며주는 것은 ability입니다. 이 조심해 주시고, 다음 유치하지만 계속적 용법 또는 비제한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없죠. 이 정도는 알 거야. 됐죠?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겠고 설명도 다 했지만 여러분들 좀 약한 부분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근데 형용사 결합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형용사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이 형용사가 동시에 뭐하다? 이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영어만 그런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도 예쁘고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만난 똑똑한 여자. 동시에 지금 여자를 꾸며주고 있잖아.
예쁜도, 똑똑한도 여자를 꾸며주고 있고, 어제 내가 만난도 여자를 꾸며주고 있잖아. 똑같은 거야. 단지 그냥 영어는 뒤에 쓰는 거. 이러한 결합 방식이 있고, 이러한 결합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죠? 형용사 결합 방식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책을 다루고 있는 책이 몇 없죠. 이게 실전용인데, 자, 한번 혹시라도 이 문장 이해하시라고 도움되시라고 한번 설명해봤어요. 어쨌든 또 까먹었을까봐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에 우리는 뭐하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능력이 뭐하다? 뭐라고 알려져 있어? 회복 탄력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하다? 의미예요. 뭘 의미하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온 거야. 스프링, 튀어오르는 것, back,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just like, 이건 꼭 뭐뭐처럼이야. like는 전치사죠. 꼭 뭐처럼. bounce, 튀는, 탄력 있는 이런 뜻이야. 튀는, 꼭 튀는 볼처럼. 뭐 후에 얘도 동명사로 보시면 돼요. 자, 땅을 친 후에 튀는 볼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가? 회복 탄력성이 말이죠. 자, 문법적으로는 여기 spring ing 써야 돼요. 왜냐면 민 다음에 여러분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작정이다 의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것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본 내용은 뭐다? 회복 탄력성의 의미였고요.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얘부터 전치사로 보셔야 되고요. 이때도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도 챙겨 두시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 있냐? 자, if절, 부사절이 문장 맨 앞에 나왔네요. 만약 당신이 resilient는 형용사야. 탄력성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can bounce back. 자, 다시 뭐하다? 튀어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병렬이죠? 왜 제가 형광펜 처리 좀 하세요. 여기가 Y고요. 여기 형광펜. X는 bounce가 되겠죠? 자, can에 걸리니까 can 동사 원형, can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자, 만약 당신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당신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고요. recover, 회복할 수 있어요. 빨리 회복할 수 있대요. 뭐로부터? 힘든 시간으로부터 빨리 뭐하다? 회복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힘든 시간들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당신은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대요. 뭐로부터? 그러한 역경으로부터 배우거나 성장할 수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말이죠. 됐죠? 일단 동의어, furthermore,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동의어 이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also, in addition, moreover, 다 동의어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So, 그래서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래요?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이냐면, 자, 병렬이 계속 나오네요. 다루는 능력. 자, 우선 필기하고 제가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이 뒤에 나오는 difficult life event, 어려운 삶의 사건들. 얘가 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삶의 사건들을 다루는 능력. 어려운 삶의 사건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어려운 삶의 사건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다.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게 바로 뭐다?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어려운 삶의 사건들을 막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려운 삶의 사건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삶의 사건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뭐다?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조심하시고. A, B, C. 병렬 관계. 다 2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리커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베네피트 그렇고, 전치사 프롬이 나와야 된다는 거 좀 챙겨두시고요. 자, 벌써 본문 첫 번째가 끝났네요. 네. 상대적으로 교과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간과시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잔소리 같지만 30초만 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뒤에 반드시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바로 학교 선생님 수업입니다. 자, 교과서를 펼치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은 제가 내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일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선생님이야.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이야.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반드시 학교 선생님 수업 내용을 공부 같이 해주셔야 돼요. 똑똑이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교재를 펴신 다음에 학교 교과서를 펴시고, 학교 교과서에서 했는데 선생님과 함께한 내용 중에는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꼼꼼하게 싹 다 옮겨 적고 공부를 단권화시켜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고생했고요. 자, 저 본문 두 번째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